안녕하세요. 지금 신약 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TPD,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인데요. 오늘은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두 거인이죠. 미국의 절대 강자 카이메라와 아주 독창적인 기술로 도전장을 내민 한국의 오름 테라퓨틱스. 이 두 회사를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카이메라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성공의 길을 과연 오름도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아주 냉철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회사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 TPD 기술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게 왜 제약업계에서 제3의 물결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존 약들은요,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기능을 그냥 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뭐랄까, 잠깐 못 움직이게 막는 거죠. 하지만 TPD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단백질 청소 시스템을 활용해서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에다가 아예 이거 버려주세요 하고 폐기물 스티커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알아서 그 단백질을 싹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말 그대로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럼 이 기술의 시장 잠재력은 어떨까요? 와, 이 차트 좀 보세요. 2024년에 약 5억 3천만 달러 규모인 시장이 10년도 안 돼서 28억 4천만 달러, 거의 5배 이상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만나봐야죠. 먼저 이 분야의 골드 스탠다드, 다른 모든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는 회사, 바로 카이메라 테라퓨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약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훌쩍 넘는 시가총액이에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얼마나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죠. 아니, 그럼 카이메라는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이 회사의 힘은요, 아주 막대한 현금과 든든한 파트너에서 나옵니다. 거의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사노피나 길리어드 같은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바이오텍의 가장 큰 고민인 돈 문제를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영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바로 이게 결정타입니다. 핵심 신약인 KT621이 임상시험에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냈다는 점이에요.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요, 사실 효능보다 더 넘기 힘든 산이 바로 이 안전성이거든요. 카이메라는 이 기술이 사람에게 실제로 해롭지 않다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을 이미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이 거대한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민 한국의 혁신가, 바로 오름 테라퓨틱스입니다. 오름은요, 카이메라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두 회사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카이메라가 온몸에 작용하는 스마트 알약이라면 오름은 마치 유도미사일 같아요. 암세포에만 딱 달라붙는 항체라는 미사일에 TPD라는 강력한 탄도를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바로 DAC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목표는 같지만 접근법은 완전히 다른 셈이죠. 그리고 오름의 이 유도 미사일 기술, 이게 그냥 말만 그럴싸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빅파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즉 BMS가 무려 1억 달러를 주고 이 기술 중 하나를 사갔습니다. 이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계약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약이 대박이 나도 추가 수익이 없는 자산 매각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카이메라는 성공하면 그 이익을 계속 나눠 갖는 로열티 모델인데 오름은 기술을 딱 한 번에 팔고 끝난 거죠. 이게 나중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정말 안타까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주력으로 개발하던 신약의 임상시험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상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 하나로 오름의 기술 플랫폼 전체가 과연 안전한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붙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각 선수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회사를 나란히 세워놓고 이들의 운명이 어디서 만나고 또 어디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지 최종 편결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기술부터 완전히 다르죠. 파트너십 모델도 장기적인 로열티냐 일회성 매각이냐로 갈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맨 마지막 줄, 핵심 리스크를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카이메라는 안전성이라는 큰 산을 넘고 이제 효능이 얼마나 좋을까를 증명하는 단계인 반면 오름은 그 이전 단계, 우리 플랫폼 자체가 안전한가? 라는 더 근본적인 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두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의 급이 다릅니다. 카이메라는 기존 약보다 우리 약이 더 효과 좋아요. 이걸 보여주면 되는 효능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오름은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에서 우리 기술 자체가 인체에 무해합니다라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하는 훨씬 더 높은 허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이 분석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카이메라를 보고 오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TPD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어떤지, 투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는 온도계 역할로는 카이메라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름이라는 회사 자체의 가치와 리스크를 재는 잣대로 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카이메라의 성공은 TPD 시장 정체가 아주 유망하다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탄, 즉 온도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가 오름이 마주한 간 독성이라는 험난한 길까지 비춰주진 못해요. 오름한테 지금 필요한 건 온도계가 아니라 이 위험한 길을 헤쳐나갈 자기만의 GPS, 즉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이런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요, 조급한 마음에 빨리 가다가 찔리는 것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각 회사가 가진 고유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분석,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카이메라 덕분에 TPD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좋지만 오름의 운명은 결국 자기 앞에 놓인 기술적인 숙제를 스스로 풀어내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